제4장 기술문서 등 심사 제22조 볼게요. 오늘은 저희가 체외진단 의료기기 신고 인증 허가를 받을 때 가장 중요시하고 가장 기본 오늘은 저희가 체외진단 의료기기 신고 인증 허가를 받을 때 가장 중요시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허가 신고 체외진단 의료기기는 별지 제2호서식에 오늘은 저희가 체외진단 의료기기 신고 인증 허가를 받을 때 가장 중요시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읽어볼게요. 제4장 기술문서 등 심사 제22조 심사 대상 등 기술문서 등의 심사는 제조, 수입 허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2등급 체외진단 의료기기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본질적 동등품목 비교표를 사용하여 별표 5 또는 별표 6의 동등제품 판단 기준에 따라 새로운 제품, 개량 제품, 동등 제품으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체외진단 의료기기는 기술문서 등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수출용 체외진단 의료기기, 동등 공고 제품, 동일 제품임을 확인받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별표사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없는 변경 대상 체외진단 의료기기. 이 말은 수출용이나 동등 공고 제품, 동일 제품, 중대한 변경사항이 없는 변경 대상 체외진단 의료기기는 기술문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별지 제2호서식, 별표 5, 별표 6 같이 한번 볼게요. 별표 5, 별표 6부터 보겠습니다. 별표 5는 체외진단 시약 동등 제품 판단 기준입니다. 사용 목적, 작용 원리, 원재료, 성능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요. 투명한 동그라미는 같음, 꽉 채운 동그라미는 다름입니다. 새로운 제품인 경우는 같거나 다르거나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개량 제품은 사용 목적, 작용 원리는 같지만 원재료와 성능이 다를 경우, 동등 제품은 모두 다 같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여기 정의가 나와 있어요. 새로운 제품은 이미 허가 인증받은 체외진단 시약과 사용 목적, 작용 원리 또는 원재료 등이 동등하지 아니한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말한다. 개량 제품이란 사용 목적, 작용 원리는 동등하나 원재료 또는 성능이 동등하지 아니한 제품을 말함. 동등 제품은 모두 다 동등한 제품을 말함. 거의 대부분이 개량 제품입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이미 마켓에 깔려있고 이미 허가를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새로 수입하는 제품들이나 새로 제조되는 제품들은 개량 제품일 확률이 높고요. 그 중에서도 새로운 마커라든가 새로운 적응증을 갖고 있는 것들은 당연히 새로운 제품이겠죠.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써져 있네요. 해당하는 경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별표 6은 체외진단 장비 동등 제품 판단 기준입니다. 정의는 같습니다. 그러면 동등 제품 비교표를 볼까요? 이게 별지 제2호서식의 체외진단 시약의 본질적 동등 품목 비교표입니다. 여기 보면 기허가 제품에 대해서 기재를 하고 신청 제품에 대해서 기재를 하고 같은지 다른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칭 적고 분류번호 및 등급, 제조 수입 업소명 적고 제조원 및 소재지, 허가 인증 번호, 사용 목적, 작용 원리, 원재료, 성능 나와 있고요. 사용 목적, 작용 원리, 원재료, 성능에 대해서는 같은지 다른지 적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제품인지 개량 제품인지 동등 제품인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신규 허가에도 변경 허가에도 이 별지 2호서식은 같이 접수되어야 합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제23조 신속심사 등 식약처장은 다음 각호의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심사하여 허가할 수 있다. 1번 희소 체외진단 의료기기 등 산업 발전 또는 환자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체외진단 의료기기. 이미 허가 인증 신고한 체외진단 의료기기로 진단 검사가 불가능하여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식약처장이 지정한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24조 심사 기준이 나와 있고요. 제25조 심사 자료의 종류 및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체외진단 시약의 기술문서 등 심사를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미 허가 인증받은 제품과 비교한 자료, 기원, 개발 경위, 검출 또는 측정 원리 방법에 관한 자료, 국내외 사용 현황에 관한 자료, 원재료 및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 사용 목적에 관한 자료, 저장 방법과 사용 기간 또는 유효 기간에 관한 자료,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목의 자료. 성능은 분석적 성능과 임상적 성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취급자 안전에 관한 자료. 이렇게 8가지의 자료를 심사 때 제출을 하게 됩니다. 체외 진단 장비의 기술문서 심사를 위해서도 아래의 자료가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미 허가 인증받은 제품과 비교한 자료, 사용 목적에 관한 자료, 작용 원리에 관한 자료, 제품의 성능 및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아래의 자료들,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자료, 방사선에 관한 자료, 전자파 안전에 관한 자료, 성능에 관한 자료,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한 자료, 외국의 사용 현황 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제26조 심사 자료의 면제. 조금 있다가 다시 보시게 될 텐데 별표 7, 별표 8에 따라 해당하는 자료에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별표 7입니다. 체외진단 시약의 기술문서 등 제출 자료의 범위. 별표 7 2등급이고요. 이건 3등급이고 4등급입니다. 각각을 보시면 새로운 제품, 개량 제품, 동등 제품에 따라서 제출돼야 되는 서류가 OX로 나눠져 있죠. 세모도 있습니다. O는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X는 면제되는 자료, 세모는 개개 제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자료. 예를 들어 새로운 제품인 경우에는 모든 서류를 거의 다 냅니다. 임상적 성능은 제품마다 다르니까 놔두고, 개량 제품인 경우는 개발 경위나 측정 원리는 이미 검토받고 허가된 것으로 가름을 해주는 거고요. 그 제품에 대한 사용 현황, 원재료, 목적, 저장 방법, 성능, 품질 시험 성적서, 표준 물질, 시약의 취급자 안전에 관한 자료만 냅니다. 검체 조건 설정도 이미 이러한 작용 원리를 갖고 있는 체외진단 의료기기가 소변에 대해서, 혈청에 대해서, 혈장에 대해서 이미 검토받았기 때문에 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동등 제품도 마찬가지로 OX에 따라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2등급과 3등급, 4등급은 굉장히 좀 차이가 있는데 4등급은 세모가 아예 없죠. 4등급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아무리 개량 제품이라도, 아무리 동등 제품이라도 자료를 다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별표 8, 체외진단 장비 기술문서 등 제출 자료의 범위, 표를 읽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제27조 첨부 자료의 요건. 이미 허가 인증받은 제품과 비교한 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허가 인증받은 제품과 명칭, 제조 또는 수입업소명, 제조원 및 소재지, 허가 또는 인증 번호, 사용 목적, 작용 원리, 원재료, 성능 등을 비교한 별지 제2호 서식의 비교표, 아까 봤던 본질적 동등 품목 비교표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기원 개발 경위, 측정 원리 방법에 관한 자료로서는 개발 경위는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질병이나 증후군의 설명과 개발 배경이 포함된 논문, 문헌 등의 자료, 측정 원리 및 방법은 해당 제품의 측정 및 질병 진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용된 원리에 관한 자료를 내면 됩니다. 국내외 사용 현황에 관한 자료는 국내외 판매 또는 허가 현황 및 제조 허가, 인증, 경위 등과 관련된 자료, 사용 시 보고된 측정 오류에 관한 자료, 제조국에서 사용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 사유를 내게 됩니다. 어떤 나라의 허가를 받았는지, 어떤 나라의 마켓에 판매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보고된 부작용은 없었는지를 다 적게 됩니다. 원재료 및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 원재료의 성분 및 분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와 제조 공정의 흐름도를 포함한 제조 공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 목적에 관한 자료는 해당 제품의 검사 대상, 검체 종류, 분석 물질, 검사 질환명, 작용 원리 및 결과 판정 방법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저장 방법과 사용 기간 또는 유효 기간에 관한 자료는 완제품 및 개봉 후 시약의 안정성에 관한 자료로서 식약처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설정된 안정성에 관한 시험 성적서가 허용이 됩니다.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요건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 검사 기관에서 발급한 시험 성적서. 두 번째는 OECD 회원국에 허가 당시 제출되어 평가된 시험 성적서. 세 번째는 제조사의 품질관리 시스템 하에서 실시된 시험 성적서. 네 번째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시험한 것. 4가지 요건 중 하나는 충족해야 됩니다. 이 품질관리 시스템 하에서 실시된 이 말이 조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KGMP이고요.
국내 제조사도 KGMP를 득한 곳에서 시험 성적을 해야 되고요. 수입도 마찬가지로 KGMP를 득한 해외 제조소에서 시험 성적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요건으로는 OECD 회원국의 허가 당시 제출되어 평가된 시험 성적서. 이 요건은 어려운 요건이에요. 한국의 식약처도 이러이러한 자료가 제출되어 우리가 리뷰를 했고 허가를 내줬다 라고 증빙해주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나라들의 오소리티에서는 이렇게 증빙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단 헬스 캐나다 아니면 FDA는 서머리 레포트를 웹페이지 상에서 검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서머리 레포트 하에 우리가 제출하고자 하는 시험 성적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동일한 자료가 제출되었고 검토됐다는 것을 증빙하기 때문에 그 서머리 레포트에 있다면 어느 정도 가름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유럽의 노티바디가 검토해서 승인한 경우 노티바디 레포트에 해당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가름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요건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 성적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지금 현재 해당 사항이 없죠. 그리고 마지막 요건으로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시험한 것. 여기서는 그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인지를 증빙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ISO를 갖고 있고 굉장히 시스테매틱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면 말은 달라지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장 방법과 사용 기간 또는 유효 기간에 관한 자료의 요건은 4가지 중에 저희가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은 요 3번째가 가장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제품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분석적 성능 시험에 관한 자료 요건이고요. 평가 항목은 분석적 민감도는 판정 기준치, 최소 검출 한계, 측정 범위 등을 포함한다. 분석적 특이도는 교차 반응 등을 포함한다. 정밀도는 반복 재현성 등을 포함한다. 정확도는 기본적으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이 또한 4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아까랑 동일한 요건이에요. 시험 검사 기관에서 발급한 시험 성적서, OECD, 제조사의 품질 관리 시스템화에서 시험된 시험 성적서,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시험한 것. 여기서 우리는 다가 가장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1, 2, 3, 4가 다 되면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너무나도 베스트죠. 그런데 이 중에 가장 유리하고 어프로치하기 쉬운 게 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준 및 시험 방법은 의료기기 기준 규격에 따르고 해당 체외진단 시약의 국제 규격에 따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시 또는 공고한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자사에서 설정한 기준 및 시험 방법을 따릅니다. 두 번째 성능 자료는 임상적 성능 시험 자료입니다. 임상적 민감도 및 임상적 특이도에 대한 평가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민족적 요인의 차이가 있어 외국 임상적 성능 시험 자료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약처장은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인으로부터 유례한 검체를 대상으로 한 자료를 추가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임상적 성능시험의 첨부자료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약처장이 지정한 임상적 성능시험 기관에서 시험하거나 외국 자료로서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실시기관의 신뢰성이 인정되고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 관리 기준에 의하여 실시한 시험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시험자료. 세 번째로는 OECD 회원국, 네 번째로는 SCI 또는 SCIE에 등재된 전문학회지에 기재된 자료입니다. 첫 번째 식약처장이 지정한 임상적 성능시험 기관에서 시험한 자료는 국내에서 시험한 자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외국 자료에서는 뭐 연구실이나 아니면 어떠한 시험 기관에서 시험 성적한 자료이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장 방법과 같은 요건이고, 네 번째는 SCI나 SCIE에 등재된 자료입니다. SCI나 SCIE에 등재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이 뭐 A 제품이나 B 제품을 비교해서 A 제품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 이러한 비교 자료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위에 써져 있듯이 임상적 민감도 및 임상적 특이도에 대한 평가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페이퍼상에 포함이 되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OECD 회원국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던 사항하고 같고요. 실시기간의 신뢰성이 인정되고, 이거는 헬싱키 디클라레이션 IRB 심의를 통해서 진행했고, GCP를 준수했고, 그 랩이 클리어 랩이나 ISO 인증을 받았고, 이런 식의 실시기간 신뢰성이 인정이 되고, 그 성능 시험을 리드한 PI, 프린시플 인베스티게이터라고 하죠. 연구 책임자가 닥터, PhD, 그만한 경력을 갖고 있는지, 그 시험을 수행하고 리드할 자격 조건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증빙이 될 경우에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상적 성능 자료에는 아래의 사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피험자의 선정 기준, 제외 기준 및 목표한 피험자의 수, 조작 방법 또는 사용 방법과 그 사유, 비교 시험용 체외 진단 시약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 선택 사유, 병용 사용의 유무, 관찰 항목, 측정 항목, 임상 검사 항목, 측정 기준 및 검사 항목, 유효성 평가 기준, 평가 방법, 해석 방법, 부작용을 포함한 안전성의 평가 기준 및 시험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임상적 성능 결과에서는 임상적 성능 시험의 성적, 증례 기록 요약, 기타 임상적 성능 시험 성적 확인에 필요한 자료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품질관리 시험에 관한 자료로서는 완제품의 품질관리 시험 성적서 또는 품질관리 시험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3배치 1회 이상 또는 1배치 3회 이상. 첨부 자료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는 분석적 성능시험 자료 요건과 똑같습니다.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 OECD, 품질관리 시스템, 대학 또는 연구기관. 표준물질 및 검체 보관 등에 관한 자료로서는 완제품 품질관리 시험에 사용된 표준물질에 관한 자료 내야 되고요. 검체의 보관 및 취급상 조건 설정 근거 자료 제출해야 합니다. 이 또한 요건은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체외진단 시약의 취급자 안전에 관한 자료로서는 인간 혈액 물질이 포함되었을 경우 HIV, HCV, HBV가 음성 또는 불활성화되어 감염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해 물질 등 취급자 안전 및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체외진단 의료기기, 그러니까 체외진단 시약에 대한 거였고요. 체외진단 장비도 유사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허가 인증받은 제품과 비교한 자료로 동등 제품 비교표 제출해야 되고요. 사용 목적에 관한 자료, 작용 원리에 관한 자료 제출해야 되고, 지금부터 성능인데요.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자료로서는 5가지 요건 중 하나를 제출해야 됩니다.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을 했거나 IEC가 운영하는 국제전기기기 인증제도에 따라 국제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아니면 코라스에서 인정한 체외진단 의료기기 분야의 시험검사기관에서 인정한 규격코드로 적합하게 발급한 시험성적서, 아니면 OECD 회원국, 그 다음에 아일락의 상호 인정 협약에 따라 ISO나 IEC 17025를 인정받고 해당 의료기기 기준 규격의 모든 시험사항을 시험할 수 있는 국제시험검사기관에서 적합하게 발급한 시험성적서 5개 중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방사선에 관한 안전성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파 안전자료 동일합니다. 성능에 관한 자료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을 하거나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시험 성적하거나 제조사의 품질관리 시스템 하에서 실시한 제품의 성능에 관한 시험 성적서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제출해야 하고요. 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한 자료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 유념을 해둬야 될 것은 법 제7조에 따른 임상적 성능시험 중 식약처장으로부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이 말뜻은 가나다는 임상적 성능시험을 할 때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을 꼭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외의 경우는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그냥 병원의 IRB에 거쳐 진행할 수 있습니다. 3개의 케이스를 볼게요. 인체로부터 검체를 채취하는 방법의 위해도가 큰 경우, 검체 채취 방법이 인체의 피부, 점막, 안구, 요도를 침투 또는 관통하거나 외이도, 외비공, 인두, 직장 또는 자궁 경부를 넘어서 귀, 코, 입, 항문관 또는 질에 들어가는 침습적인 시험. 두 번째는 이미 확인된 의학적 진단 방법 또는 허가 인증받은 체외 진단 시약으로 임상적 성능 시험의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마지막 경우는 동반 진단 의료기기로 임상적 성능 시험을 하려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미 허가 인증받은 의료기기와 사용 목적, 작용 원리 등이 동등하지 아니한 동반 진단 의료기기로 한정합니다. 체외 진단 장비의 임상적 성능 시험에 관한 자료 요건은 아래 4개와 같고 조금 아까 설명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의 사용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요. 제28조 자료의 작성 등 일반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29조 기술문서 심사 결과 통지서 변경, 이것 또한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제5장 희소체외 진단 의료기기의 지정 등, 제30조 희소체외 진단 의료기기 지정 신청. 희소체외 진단 의료기기로 지정을 받으려면 아래의 문서를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희소체외 진단 의료기기 지정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해당 제품의 사용 목적, 모양 및 구조, 원재료, 성능, 사용 방법, 작용 원리 및 규격 등에 관한 자료, 희소체외 진단 의료기기 지정 추천서, 이렇게 3가지가 필요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제31조의 희소체외 진단 의료기기 지정 기준은 이것입니다. 제31조 희소체외 진단 의료기기 지정 기준, 지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국내 환자 수가 2만 명 이하인 희귀질환의 진단 목적으로 사용될 것. 국내에 그 질환에 대한 의학적으로 확립된 진단법 또는 체외진단 의료기기가 없는 등 진단 방법이 없거나 기타 용도상 특별한 효용 가치를 갖는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한 것. 제32조 희소 체외진단 의료기기 지정에 따른 준수사항은 의료기기법 제8조에 따라 재심사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을 따를 것.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게 조건입니다. 제33조 희소 체외진단 의료기기 지정 결과 통보에 대한 사항이 나와져 있고요. 제6장 사전검토 운영, 제34조 사전검토 신청. 사전검토를 요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제35조 사전검토 대상 및 심사, 제36조 사전검토 대상 등 통보, 제37조 회의자료 제출, 제38조 전문가 자문, 제39조 사전검토회의 실시, 제40조 사전검토 결과 통보, 제41조 사전검토 결과의 변경, 제42조 2의 신청까지 일반적인 사항들이 나와 있고요. 해당되는 경우 디테일하게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7장 동반진단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동시심사, 제43조 동반진단 의료기기와 의약품에 대한 동시심사 등. 내용은 간단합니다. 신청서 비고란에 동반진단 의료기기라는 표기를 해서 신청하라는 거고요. 자료로는 이전에 설명됐던 자료들이 기본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제8장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 검사 인증 등. 제44조 제출자료의 요건.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품질관리 체계 및 전문 인력의 숙련도에 관한 서류로서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이 적합하다고 판정한 서류, 임상검사실 품질관리 체계에 관한 서류,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검사에 사용되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성능 및 평가 자료. 이 세 가지의 자료가 제출 자료의 요건입니다.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검사에 사용되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성능 및 평가의 자료로서는 검사의 명칭, 목적, 검사 방법 등의 사항, 검사 시 사용되는 시약의 원재료 및 사용기간 설정에 관한 자료, 검사 시 사용하는 체외진단 장비 중 검사의 최종 결과를 확인하는 허가 인증 신고사항, 검사에 사용되는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성능평가 자료, 설계 제조하는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제45조 실태조사, 제46조 자료 제출의 보완, 제47조 부적합 통보 및 이의 신청, 제9장 단계별 심사 운영, 제48조 심사 대상. 식약처장은 제조허가를 받고자 하는 개발 중인 제품으로서 임상적 성능시험이 필요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대하여 개발 단계별로 심사할 수 있다. 두 가지입니다. 신개발 의료기기 아니면 기타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49조 심사 신청, 제50조 심사 자료의 종류 1, 2, 3, 4단계 각 단계별로 나와 있고요. 제51조 심사 절차, 제52조 심사 결과 통보 등 제53조 심사 결과의 변경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제10장 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지정, 제54조 체외진단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인용 체외진단 모바일 의료용 애플리케이션 및 이를 탑재한 제품, 개인용 임신 내분비 물질 검사기. 우리 임신 진단 키트 있죠? 그거 파는 업체는 판매업 신고가 면제된다는 얘기입니다. 제11장 전시 목적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승인, 제55조 승인 신청.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류 종류로는 전시 목적, 전시 장소, 전시 기간 등을 포함한 전시 계획에 관한 자료, 제품 설명 및 홍보 자료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자료, 사용 목적이나 제품의 모양 및 구조, 성능, 특성, 작용 원리, 사용 방법이 들어가 있는 자료죠. 다만 수출용 체외진단 의료기기로 허가 인증 신고한 경우는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전시용 체외진단 의료기기임을 표시하기 위한 기재 및 부착 방법에 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제56조 승인 기준, 제57조 승인 통보, 제12장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성능 개선 허용 범위, 제58조 성능 개선 허용 대상 내용 나와 있고요. 제13장 체외진단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제59조 체외진단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신청 등 체외진단 의료기기 허가 인증 신고 심사 등을 위해서 어떤 제품이 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해당되는지 검토해줄 것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갖추어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 목적에 관한 자료, 모양 및 구조, 원재료 성능, 사용 방법 등에 관한 자료, 기타 그 제품에 대한
작용 원리 및 규격 등에 관한 자료. 이러한 자료를 내면 검토한 후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4장 보칙 나와 있고요. 쭉 일반적인 것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수수료의 반환, 규제의 재검토 나와 있고 부칙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체외진단 의료기기 허가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그냥 뼈대에 불과해요.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이 다음은 여러 가지의 별표나 이런 별지들이에요. 해당되는 경우에 참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별지들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별표나 별지들은 조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에 다 녹아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